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97.67포인트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복원에 외국인이 6117억 순매도, 기관이 159억 순매도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40.35포인트 0.16%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30일 법원 판결로 정지됐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이 하루 만에 되살아나면서 일제히 양시장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80.10원 0.30%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재부상하면서 온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 기대감이 수록되면서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D팜, 앞타바이오, ABL바이오, 지노미트리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나이백은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약 5,952.9억 원 규모의 MP-201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모멘텀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2025가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일라노이즈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매년 전 세계 120개국 40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4만여 명의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해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공식 주제는 지식을 행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으로 가장 주목받는 발표는 미국 머크 MSD와 길라이더가 공동 진행한 3중 음성 유방암 TNBC 병용요법 3상 결과입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TROP2 표적 ADC 트로델비 병용한 1차 치료에서 생존 개선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온코닉 테라피투스, CG인바이츠, 루닛, 티움바이오 등이 주요 세션의 주제와 관련도 높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한양행과 LG화학도 자회사를 통해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티스는 차세대 이중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CG인바이츠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신생 항원 예측 항암 백신 플랫폼 IMNEO 연구에 초록이 채택이 됐습니다. 티움바이오는 담도암과 두경부암 환자 대상의 TGFB-R1 및 VEGF-R2 이중 저해제 TU2218과 키트루다 병용 투여 임상 초록이 채택돼 해당 연구의 연구 중간 결과를 이번 아스코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스페이스X와 원웹 이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LK 삼양, AP 이성, 인텔란테크, 선암 등 일부 우주항공 산업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하나시스템, KTCC, 유텔셋 원넷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이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고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파루,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성파인텍, S에너지, 태웅, SK이터닉스, 대창솔루션, 대명에너지 등 태양광 풍력 에너지가 상승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전일 오전 6시에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에서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홍수, 가뭄, 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지역에 집중됐다며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 중립에 초석을 놓겠다며 탄소 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실질화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화장품 업체 LFPT가 급등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인스코비, 제닉, LNC바이오, 코디, 선진 뷰티사이언스, 코스맥스, 외경산업, 글로본 등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화장품 기업 LFBT가 23.58% 상승했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1월에서 3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 기록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FBT는 지난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73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72센트를 상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3억 3천만 달러로 이 역시 시장 전망치인 3억 2천팔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LFBT는 유명 모델 겸 인플루언서 헤일리 비버의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금은 현금 및 자사주를 합쳐 8억 달러이며 향후 3년간 노드 실적에 따라 최대 2억 달러의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수는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LFBT의 이번 인수가 프리미엄 스킨케어 영역으로 확장하고 고객층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긍정적인 결정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샤페론, 한국 PNC, 인트론바이오, 대웅제약, 아타바이오 등이 상승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금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이 본부장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접 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30년 6G 통신 상용화 정책 기대감에 통신장비 5G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KMW, 에이스테크, 소닉스, 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RFHIC, HFR, 솔리드, 와이어볼 등 통신장비 5G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의 통신 정책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6세대 6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G는 100기가짜리 이상 초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5G보다 50배 빠른 전송 속도와 10배 빠른 반응 속도, 10배 많은 키끼리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민주당이 2018년 6G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도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AI와 센싱을 결합한 초공간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6G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대학 연구소들과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언론을 통해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하나시스템, KT셋이 유틸셋원앱과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이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기부전통부는 이번 승인에 대해 이들 사업자의 저궤도 이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이 모두 통과되면서 사업자들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만 받으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 따르면 이 과정이 통상 1, 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늦어도 연내에는 실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 주에는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며 외신에서 신규 주파수 발굴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금주 C밴드 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AWS 대역 주파수 사용이 2020년 6월 만료된다며 망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내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600MHz짜리 중대역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은 2025년 4분기 이후 미국 시장을 토대로 급격한 실적 호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 효력 중지 등의 중지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대표 부품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에코볼트, 화신, 한호시스템, 한국단자 등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무역법원 CIT에 28일 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부먹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29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 급락하면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플러스, 하늘소재과학, 엑스게이트, 한국정보인증, 라닉스, ALT, 포톤, KCS, ICTK 등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 젠슨왕의 양자 컴퓨팅 진출 소식이 기존 양자 컴퓨팅 업체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 클라우드 홀로그램 35%, 아이온큐 9%, 아르키 퀀텀 8%, 디에이브 퀀텀 7%,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